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기저와 차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유제 2-1까지 풀었는데 이어서 유제 2-2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V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V는 벡터 스페이스인데 어떤 친구들을 모아놨냐면 sequences in F를 모아놨고요. 그리고 W라고 하는 친구는 sequences는 F이긴 한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that have only a finite number of non-zero terms. 네,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뒤에가 뭔 뜻이냐? finite number of non-zero term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0이 아닌 친구가 유한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이 있었을 때 얘가 A1, A2, A3 이렇게 쭉 쓸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0이 아닌 거는 유한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0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V랑 W를 했을 때, 정의를 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W가 V의 subspace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subspace인지 확인을 하려면 이제 먼저 뭘 확인해야 되죠? W가 V의 부분집합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close under addition인지, 두 번째는 close under scalar multiplication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0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해볼까요? 일단은 W가 V의 부분집합인 건 당연하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W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시퀀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W 안에 있는 친구는 W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시퀀스잖아요. 그러니까 V의 원소죠. 따라서 W는 V의 부분집합. 이거는 클리어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close under addition인지, 다시 말하면 덧셈에 대해 닫혀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W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쁘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니죠. 미안해요. 영어로 이렇게 적지 않고 조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자, AN이라고 하는 수열 있죠. 이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V 안에 있는 수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N은 V의 원소 이렇게 적도록 하고요. 근데 이 AN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AN은 뭐 0이 아니다. For only a finite number of n.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표현도 괜찮은데 제가 살짝 말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걸로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A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B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AN과 BN이 W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N이라고 하는 친구도 0이 아닌 친구가 유한계죠. BN이라고 하는 친구도 0이 아닌 친구가 유한계죠. 그럼 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친구도 0이 아닌 친구가 유한계여야 돼요. 왜냐하면 어 0이 아닌 친구가 뭐 어떤 집합 S1,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조금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0이 안 되도록 하는 AND를 모아놨을 때 집합을 생각하고요. 0이 안 되도록 하는 집합을 생각을 할게요. 그럼 S1은 유한집합이고 S2는 유한집합이겠죠. 그죠? AN 플러스 BN은 S1 유니온 S2에서만 0이 아닐 수 있어요. 0일 수도 있지만 여튼 S1 유니온 S2에서는 바깥에서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뭐냐면 S1 유니온 S2의 바깥은 S1에도 안 속하고 S2에도 안 속하는 거니까 AN도 0이고 BN도 0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N 플러스 BN도 0이겠죠? 따라서 S1 유니온 S2 바깥에서는 AN 플러스 BN이 다 0입니다.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finite number of n에 대해서 이제 AN 0이 아니다. 이걸 그냥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정의대로 우리가 1번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살짝 이걸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 많이 쓰는 표기니까 지금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사실 이거 엡실론 델타 논법을 여러분이 엡실론 n 논법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미적분학 시간에 공부를 해보셨으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요. AN은 0이 아니다. finite number of n에 대해서 0이 아니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There exists n 자연수고요. 이제 이렇게 쓰면 Z가 정수집합이에요. 정수집합인데
양수인 정수의 집합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여튼 양의 정수의 집합 안에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이 있어서 어떤 자연수 n이 있냐면 such that a n is zero for all n.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라지 n이 있어서 그것보다 큰 친구들은 전부 0이다. 이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거든요. 얘 좀 안 와닿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여러분이 an이 0이 아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친구가 유한개밖에 없다고 해봐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a1, a2, a3를 이렇게 쭉 썼을 때 0이 아닌 친구가 유한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렇게 유한개밖에 없으면 뭐 이렇게 내가 0이 아닌 거를 세모표로 체크했다고 했을 때 언젠가 0이 아닌 친구가 끝나겠죠. 0이 아닌 친구가 언젠가는 이제 막바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0이 아닌 친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젠간 끝나죠. 유한계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언젠간 끝난다고 했을 때 그 끝나는 친구를 라지 n이라 잡았을 때 그 라지 n보다 큰 항 번호를 가지고 있는 수열은 전부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지 n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0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고요. 거꾸로 얘를 만족하면 라지 n보다 큰 친구들이 다 0이니까 라지 n보다 작은 친구들에 대해서만 0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0이 아닌 친구는 어쨌든 간에 다 라지 n보다 작은 항번호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한계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 같은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다라는 거는 조금 유용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이걸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ause under addition 증명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take an이라고 하는 수열이랑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은 then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수 n이랑 m이 있어서 such that an은 0 for all n and bn은 0 for all n.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가 있어서 그 자연수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다 0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라지 n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라지 n을 잡느냐는 내 마음인 거니까 여러분이 an에 대해서 잡는 라지 n, 그다음에 bn에 대해서 잡는 라지 n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자로 표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then 자, an 플러스 bn은 어떤 친구들에 대해서 다 0이 되냐면 for all n greater than or equal to large m, large n. 그러니까 large m하고 large n보다 이게 뭐냐면 맥시멈이죠. large m과 large n 중에 큰 수를 얘기하는데 large m과 large n 중에 큰 수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여튼 large n보다도 크고 large n보다도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small n이 large n보다도 크고 large n보다도 크니까 an도 0이고 bn도 0이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bn도 0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an 플러스 bn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플러스 bn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hence an 플러스 bn이 w 안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여튼 이 논증은 좀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W의 원소 AN을 잡고요. 네, 그리고 스칼라 F를 잡아봅시다. 그랬을 때 CAN이 W 안에 있는지가 궁금해요. AN이 W 안에 있기 때문에 there exists 자연수 n이 있어서 such that AN equals 0 for all n.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그러면은 CAN도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0이 되겠죠. an이 0이니까 hence 따라서 어떤 특정한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CAN은 W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논증에 좀 익숙해지실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친구도 W 안에 있는지가 궁금한데 여기서 0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죠? 지로 벡터입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0이라는 스칼라로서의 0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로 벡터죠. 여러분 시퀀스 인 F에서 지로 벡터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벡터 공간 시간에 했는데 여기서의 지로 벡터는 지로 시퀀스였죠. 여기서의 지로 벡터는 지로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항이 다 0인 그런 시퀀스라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모든 항이 0인 시퀀스는 어쨌든 간에 0이 아닌 친구가 0개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0이 아닌 친구가 유한계죠. 0개도 유한계잖아요. 따라서 W 안에 있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쓰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W가 V의 서브스페이스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W의 베이시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의 베이시스를 찾아볼 텐데 W의 베이시스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어떤 친구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수열을 하나 가져와 볼까요? 여기 있는 수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1, 2, 3, 4, 점점점 뭐 이렇게 가져와서 언젠가는 다 0이 되겠죠? 언젠가는 계속 0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0이 아닌 친구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그 순간부터는 전부 0인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W에 있는 모든 원소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다 뭐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죠? 1, 0, 0, 점점점 이 친구랑 그 다음에 0, 1, 0, 점점점 이 친구랑 0, 0, 1, 점점점 이 친구랑 뭐 이런 식으로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는 2배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3배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가는 끝나겠죠. 이게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B번 W의 베이시스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친구들이 베이시스냐면 1, 0, 0, 점점점 이 친구들 이런 표기가 싫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표기가 싫으면 뭐 A A1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1n은 1 if n은 1 0 if n이 1이 아닐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자 그 다음 뭐 0, 1, 0, 점점점 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약간 순서상처럼 표기를 한 느낌이 있어야 사실은 순서상도 함수로 이해를 하는 게 나중에는 이제 올바를 수 있는데 근데 여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약간 수열 A1, A2, A3를 나열한 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얘랑 같은 그러니까 AN이라고 쓰는 거랑 A1, A5, A2, 점점점 이렇게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표기법의 일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자, 여튼 1, 0, 0, 점점점 0, 1, 0, 점점점 그 다음에 0, 0, 1, 점점점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실제로 베이시스가 되죠. 베이시스가 됨을 확인을 하려면 linearly independent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generate 하는지 span 하는지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죠. linearly independent한가요?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1차 결합했을 때 뭐 1차 결합을 뭐 대충 이렇게 유한계를 가져와서 하겠죠. A2 0, 1, 0, 점점점 이렇게 유한계를 더해서 뭐 여튼 네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다 더해서 0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 A1, A2, AN들이 다 0이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죠? 따라서 linearly independent하다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팬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면 모든 수열, 모든 W에 있는 원소는 A1, A2, 점점점, AN, 0, 0,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모든 W의 원소는 어느 순간부터 다 0이니까. 따라서 얘는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이런 친구의 1차 결합으로 다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linearly independent한 것도 분명하고요. 스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이제 베이시스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뭐 이쁘게 쓸 수도 있는데 이쁘게 굳이 쓰진 않을게요. 그럼 dimension of W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한대가 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linearly independent한지 span한지를 유한 차원에서는 하나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저의
이 차원이 뭔지 알고, 그러니까 디멘션 오브 W가 만약 뭔지 알아요. 그랬을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걸 확인을 하면 스팬하는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앞에 코롤러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디멘션이 무한대일 때는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디멘션이 무한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 집합을 가져와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스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 집합에 대해서는 디멘션과 리니얼 인디펜던트 두 개를 가지고 스팬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롤러리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유한 차원에서만 된다는 걸 조금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혹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V의 베이시스는 찾을 수 있나요? 베이시스 오브 V는 뭘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V의 기저가 존재하는지도 여러분 불분명할 거예요.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드는 질문은 모든 벡터 공간에 대해서 기저를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기저가 뭐 유한계 존재하면 finite dimensional. 그러니까 유한 집합인 기저가 존재하면 finite dimensional. 근데 그렇지 않으면 infinite dimensional이라 했는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infinite dimensional은 그럼 기저의 원소에게서 무한대란 뜻이냐? 다시 말하면 기저가 존재한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죠.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아마 다다음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다다음 시간에 기저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워서 처음 공부하시는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패스를 하셔도 되는데, 여튼 결론은 그때 가서 배울 결론은 뭐냐면 기저는 항상 존재합니다. 벡터 공간은 항상 기저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유제 2-3번 보겠습니다. A를 실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션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F가 PNR의 원소, 다항식이란 얘기죠. n차 이하의 다항식이고요. A를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이 W라고 하는 이 벡터 스페이스의 PNR의 서브스페이스죠. 이 벡터 스페이스의 이제 디멘션을 찾아라 라는 거죠. 서브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뭐 그냥 말로만 할게요. 덧셈에 닫혀 있나요? FA가 0이고 GA가 0이면 FA 더하기 GA도 0이니까 F 더하기 G가 W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칼라베에 대해서도 닫혀 있죠. FA가 0이면 CFA가 0이니까. 그래서 또 0도 0 안에 있죠. 지로 폴리노미얼은 A 대입했을 때 0이 되니까 여튼간에 W는 PNR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서브스페이스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얘도 벡터 스페이스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디멘션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은 PNR이라고 하는 친구의 디멘션은 n 플러스 1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기저의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 되도록 찾을 수 있었으니까 PNR의 디멘션은 n 플러스 1입니다. 그럼 W의 디멘션은 뭘까요? 보통 이제 디멘션이 작아지거든요. 그죠? 보통이라기보다는 사실 항상 작아져요. W가 PNR이랑 똑같진 않기 때문에 항상 작아집니다. 근데 지금 제약 조건이 하나가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 플러스 1보다 하나 작은 디멘션은 n이 됩니다. 그렇게 제약 조건이 하나 붙었으니까 n이 되고, 제약 조건이 두 개 붙으면 n-1이 되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거기서 약간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여튼 대부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디멘션에 W가 n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하려면 기저를 찾아야죠. 원소의 개수가 n개가 되는 기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자, F가 여러분이 AN X의 N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 제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0이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AN과 뭐 AN-1 뭐 이런 사이에는 이런 릴레이션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A는 어떤 특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의 N승 A 더하기 AN A의 N-1승 AN-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0는 0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로의 non-trivial representation을 주는 거죠. 그죠? AN, AN-1 A0에 대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non-trivial representation은 좀 그런 게, 이게 벡터는 아니죠. 벡터는 아니라서 이게 조금 걸리적거리긴 하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튼 문자 하나를 소거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A0라고 하는 친구를
an-1 이런 식으로 다 바꿔치기 할 수가 있죠. a0라고 하는 친구를 그러니까 a0라고 하는 원래는 얘네들이 다 자유 변수잖아요. an도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an-1도 원래 내 맘대로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개수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 변수가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디멘션이 n 플러스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자유 변수가 아니죠. 지금 a0를 나머지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a0는 종속 변수라 볼 수 있고 이제 나머지가 다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자유 변수가 되는 거죠. 자유 변수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디멘션이 n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베이시스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유 변수가 되도록 하는 친구들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유 변수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종속 변수 a0를 없애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nxn승 an-xn-1승 해가지고 a1 여기까지 a1x까지 있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인 a0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an-an승 an-an-1승 마이너스 점점점 마이너스 a1a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free variable로 묶는 거예요.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요? anxn승 마이너스 anan승이니까 an 곱하기 x의 n승 마이너스 a의 n승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 an-1 곱하기 x의 n-1승 마이너스 an-1승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갈까요? a1x 마이너스 a 이렇게 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베이시스라 주장하시면 되냐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얘를 베이시스라 주장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베이시스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모든 W 안에 있는 원소는 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니까 이 친구가 W를 스팬한다 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다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linearly independent 한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얘가 0이 된다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이쪽에 있는 이 폴리노미얼이 0이 된다는 것은 개수가 다 0이 된다는 건데 x n승 앞에 있는 이 친구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x n-1승 앞에 있는 이 친구도 0이어야 되고 x 앞에 있는 이 친구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an부터 an-1, a1 이게 다 0이어야 되기 때문에 trivial representation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자유 변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튼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가 베이시스죠. 따라서 베이시스의 원소 개수가 지금 n개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션 오브 w가 n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베이시스를 찾았을 수도 있어요.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유일하진 않죠. 원소의 개수는 다 똑같아도 베이시스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은 베이시스가 이제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그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넘어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베이시스 이제 디멘션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대수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property, 대수적 성질이라기보다 기본적인 디멘션의 어떤 성질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W가 V의 subspace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그리고 V는 이제 finite dimensional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dimensional V가 infinite보다 작은 거죠. 이 조건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자, 첫 번째 dimension of W도 finite이고요. 사실은 dimension of V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dimension of W가 dimension of V랑 같으면 그러면은 W는 V가 됩니다. 1번은 제가 약간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1번, 2번을 제가 앞에서 약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했었죠. W가 항상 V보다 디멘션이 작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사실 Theorem 1.11 내용입니다. 항상 dimension of W는 dimension of V보다 작거나 같고요. 만약에 디멘션이 같으면 두 집합은 아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V가 W보다 컸으면 그럼 디멘션 V도 디멘션 W보다 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먼저 그러니까 또 디멘션 오브 W에 대한 약간 인덕션을 쓰는 느낌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맥시멀한 그런 linearly independent subset을 제가 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W가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논증을 약간 우회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W가 0일 수도 있죠. W가 0이면 그러니까 W가 0이라는 얘기는 W가 0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잖아요. 그럼 디멘션 오브 W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디멘션 오브 V보다 항상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당연하고요. 0은 항상 디멘션 오브 V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suppose W가 0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then take x1이라고 하는 친구를 0이 아닌 x1이라고 하는 친구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x1이라고 하는 친구는 linearly independent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이 x1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약에 w를 스팬하면 그럼 그만둘 거예요. w를 스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그만할 거고 if w가 span of x1이면 then 어떻게 되죠? dimension of w는 1이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dimension of v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x1도 linearly independent 하거든요. 어디서? V에서 x1도 linearly independent 하죠. x1이 W 안에 있으니까 x1도 V 안에 있고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건 W 안에 있든 V 안에 있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어차피 relation이 0이 된다고 했을 때 A1이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게 linearly independent의 조건이라서 x1이 W 안에 있냐 V 안에 있냐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x1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건 V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V에 대해서 x1이 그러니까 원소 하나짜리가 linearly independent 했으면 그럼 V의 디멘션은 그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건 corollary 2에서 했던 얘기예요. corollary 2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C에서 every linearly independent subset of V can be extended to a basis for V 그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x1이 linearly independent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원소를 추가해서 V의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말은 V의 디멘션이 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추가를 해서 베이시스 만드는 거니까. 됐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suppose not 그러면은 then W는 그럼 span x1보다는 큰 거잖아요. 따라서 we can take x2라고 하는 친구를 W에는 있는데 span of x1에는 없도록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1, x2는 linearly independent죠. x2가 x1의 어떤 1차 결합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x1, x2는 linearly independent 하고요. 그리고 W가 span of x1, x2이면 그러면은 dimension of W는 2가 되는데 그거보다는 또 dimension of V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거는 W에서도 성립을 하지만 V에서도 성립을 하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언젠가 끝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계속 해가지고 이게 내가 n개까지 다 뽑아 먹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x1부터 xn까지가 which is linearly independent.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계속 안 맞아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n개까지 다 뽑아 먹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hen dimension of 그러니까 이 x1부터 xn까지는 v에서 linearly independent 한지 지금 v의 디멘션이 n이니까 제가 그 말을 좀 적을게요. v의 디멘션을 n이라고 하고 이 친구가 유한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원소의 개수가 n개인데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스팬하기까지 하는 거죠. then x1, xn is a basis for v가 됩니다. 맞나요? 그 말은 여러분 v라고 하는 친구는 w를 포함하는데 w는 v에 포함되죠. 근데 v라고 하는 친구가 뭐 안에 있냐면 사실 v라고 하는 친구가 뭐랑 같은 거냐면 span of x1
xn의 이거랑 같은 거죠. 베이시스니까 x1부터 xn까지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v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x1도 w 안에 있고 xn도 다 w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잡는 친구들을 보면 전부 다 w의 원소에서 잡았잖아요. 그죠? 다 지금 w의 원소에서 잡았잖아요. 따라서 span of x1, xn도 w 안에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 x1부터 xn까지 1차 결합했을 때 w 안에 있는 원소끼리 1차 결합하면 다 w 안에 있겠죠. 더스맨 닫혀있고 스칼라 베리에 닫혀있으니까. 그러니까 w가 span of x1, x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1부터 xn까지가 linearly independent over w인데 w의 원소 w 안에서 linearly independent한데 근데 또 스팬하기까지 하니까 hence x1부터 xn까지가 is a basis for w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dimensional w가 n인데 그게 dimensional v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dimensional w가 항상 dimensional v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2번도 증명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언젠가 그러니까 디멘셔널 v가 디멘셔널 w보다 크면 그러니까 지금 디멘셔널 w가 디멘셔널 v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디멘셔널 w가 디멘셔널 v랑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이 정확하게 언제냐면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끝나는 상황이 디멘셔널 w가 디멘셔널 v랑 같은 상황이죠. 그 전에는 다 어때요? 디멘셔널 w가 디멘셔널 v보다 작죠. 끝나지 않았으면. 여기서 끝났으면 디멘셔널 w가 디멘셔널 v랑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디멘션 업 w가 디멘션 업 v랑 같으면 그죠? 디멘션 업 w가 디멘션 업 v랑 같으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x1 그러니까 사실 논증을 그냥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w의 베이시스를 x1부터 xn까지를 잡고 여기서 n은 디멘션 업 w고 디멘션 업 v랑 이게 같겠죠. 가정에 의해서 그죠? 근데 그게 리니얼 인디펜던트한데 x1부터 xn까지가 베이시스 for v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linearly independent고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베이시스가 됩니다. 따라서 w의 베이시스가 이게 만약에 basis for w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basis for v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v라고 하는 집합이 w라 이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서 v라고 하는 집합이 w라는 집합이랑 같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논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반복되는 논증이라 안 적어도 되긴 하는데 제가 혹시 조금 불안해가지고 적을게요. 그러면은 then x1부터 xn까지도 이게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basis for v가 되고요. 그래서 w라고 하는 집합은 v 안에 있는데 이거 span of x1, xn이고요. 이게 또 w 안에 있으니까 w가 v랑 같아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성질인데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좀 볼까요? 자, 예시를 좀 보면 W라고 하는 친구를 A1, A2, A3, A4, A5 라고 하고 A1 플러스 A3 플러스 A5는 0 A2는 A4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W의 subspace잖아요. 그러니까 디멘셔널 W가 디멘셔널 V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이랬을 때 이제 정확하게 디멘셔널 W가 뭐냐. 근데 앞에서 제가 연습 문제에서 사실 풀었던 유형이죠. 지금 릴레이션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멘셔널 W는 원래 디멘셔널 V가 5인데 지금 릴레이션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 변수가 두 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멘셔널 W가 3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를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자유 변수, 종속 변수를 제거해서 이제 다 자유 변수가 되도록 우리가 얘를 바꿔주면 됩니다. A1, A2, A3, A4, A5에서 여러분이 종속 변수를 A5랑 A4로 만약 택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자유변수인 A1 그리고 A2, A3는 가만히 놓고 A4랑 A5를 바꾸는 거죠. A4는 A2로 바꿀 수 있고 A5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3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곱하기 A1 더하기 뭐 곱하기 A2 더하기 뭐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친구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 1 있고요. 0, 0, 0,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A2라고 하는 거 앞에는 0, 1, 0, 1, 0 이렇게 있고요. A3라고 하는 거 앞에는 0, 0, 1, 0,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따라서 모든 W 안의 원소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 세 개가 이제 베이시스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멘션 오브 W가 3이 됩니다.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게 다 자유 변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시 볼까요? W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diagonal n by n matrices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diagonal 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여러분 대각행렬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n by n 매트릭스가 있었을 때 네모친 부분만 살아남고 다 나머진 0이라는 거죠. 이 친구 A11, A22, A33, 점점점 ANN 이 친구만 자유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유변수의 개수가 n개니까 디멘션 W도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베이시스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11 1, 0, 0, 점점점 0 나머지 다 0이고요. A22 0, 1, 0, 점점점 0 그 다음에 A33 0, 0, 1, 점점점 0 그리고 마지막으로 ANN 0, 0, 0, 점점점 1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베이시스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예쁘게 써보면 얘는 1, 1 성분만 1이니까 2, 1,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친구는 2, 2, 2, 3, 3 그리고 얘는 2N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베이시스는 2, 1, 1, 2, 2, 2, 3, 3, 2NN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얘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디멘션 오브 W는 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좋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예제 볼게요. 네. 이번에는 symmetric n by n matrices. 네, 이 친구의 벡터 스페이스, 이 친구로 이루어진 이제 벡터 스페이스 W의 디멘션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죠. 시메트릭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A11, A22, 점점점, ANN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A21, A12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A1N, A2N, AN1, AN2 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지금 시메트릭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뭐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뭐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얘랑 얘랑 같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에 의해서 이 친구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초록색 친구들에 의해서 파란색 친구들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 친구를 우리가 자유변수로 택할 수 있고 이 친구들을 종속변수로 택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또 A11, A22, ANN 이런 것들도 내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Symmetric n by n 매트릭스는 여기가 A12로 생겨야 되고 여기가 A1n으로 생겨야 되고 얘가 A2n으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유변수의 개수가 총 몇 개예요? 이게 n개, 이렇게 하면 n-1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n 1개니까 자유변수의 개수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게 디멘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매트릭스를 찾고 싶다.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A11 앞에 있는 친구, 그러니까 A11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없애고 A11만 남기면 1, 0,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0을 대입하는 거죠. A11만 1을 냅두고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얘는 E1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A22도 뭐라 쓸 수 있을까요? A22 이렇게 뒤에 있는 행렬은 E2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ANN 뒤에 있는 친구는 EN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 스큐 시메트릭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거에 대해서 했었어요.
조금 순서를 제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튼 예,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A12 앞에 있는 거는 뭘까요? A12 뒤에 있는 거. A12가 있는 친구를 살펴보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나머지는 다 없어요. 네, 따라서 0, 1, 1, 0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안 쓴 건 다 0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2성분의 1이 있고 2,1성분의 1이 있죠. 그래서 이 두 행렬을 더한 것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13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E13 더하기 E31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쭉쭉쭉 가서 뭐 A n-1, 뭐 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E n-1, 플러스 E n, n-1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게 베이시스냐 이렇게 물어보면 E11, E22, ENN 그리고 E12 더하기 E21, 뭐 E13 더하기 E31 해가지고 EN-1 더하기 EN n-1 뭐 이런 친구가 이제 베이시스다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코롤러리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W가 V의 सब스페이스고 그리고 디멘션 오브 V가 파이나이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디멘션 오브 W가 디멘션 오브 V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any basis for W는 이제 어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니까 디멘션 베이시스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가 되도록 하는 베이시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any basis for V가 이제 존재하는데 W가 존재하는데 이게 can be extended to a basis for V. 그쵸? 왜냐하면 베이시스면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linearly independent한 V의 subset은 베이시스로 우리가 extend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corollary 2에서 basis extension theore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corollary는 금방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ubspace와 이제 그 원래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예제를 볼까요? 네. A18x의 18승 더하기 점점점 그러니까 A16x의 16승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2x의 제곱 더하기 A0 꼴로 이루어진 다항식들의 집합을 W로 합시다. 이것도 subspace죠. 누구의 subspace일까요? P18 F의 subspace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짝수 차항들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W의 베이시스로 우리가 뭘 잡을 수 있을까요? x의 18승, x의 16승, 점점점 뭐 1, 뭐 x의 제곱 1, 뭐 이런 친구가 이제 베이시스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베이시스를 P18F의 베이시스로 익스텐드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익스텐드 할 수 있을까요? 추가하면 되죠. x의 18승, x의 17승 이렇게 홀수 차항들도 다 추가를 하면 그러면은 P18F에 이렇게 베이시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런 방식이 항상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x의 17승, x의 15승, x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지만 코롤러리에서는 사실 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항상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활용을 볼 건데 지금 이게 별 얘기를 안 한 것 같잖아요. 이게 뭐 한 얘기가 있나라고 이제 싶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용이 있습니다. 바로 classification of subspaces for Rn. Rn에 있는 subspace들을 약간 classify 할 수 있거든요. Rn의 subset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ubset 죄송해요. 여러분 R2만 봤을 때도 subset이 엄청 많아요. 뭐 이런 것도 subset이라 할 수 있고 이 친구도 subset이라 할 수 있고 뭐 점도 subset이라 할 수 있고 점 여러 개 있는 것도 subset이라 할 수 있고 하여튼 R2의 subset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R2의 subspace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classify가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R2의 subspace를 찾도록 할 텐데 만약에 W가 R2의 subspace면 그러면은 dimension of W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요? 2보다 작거나 같겠죠. 앞에서 얘기했죠. dimension of R2가 2니까 dimension of W는 그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셋 중에 하나죠. dimension of W가 0이거나 dimension of W가 1이거나
dimension of w가 2거나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인데 dimension of w가 0이라는 말은 뭐랑 동치죠? w가 0벡터 공간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고요. dimension of w가 1이라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일까요? w가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는 w가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라는 거죠. span of x1. 물론 x1은 0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0이 아닌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제너레이트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w가 x1의 1차 결합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cx1 이렇게 생겼죠. c는 f의 원소 혹은 r의 원소, 여기서는 r 벡터 스페이스니까. 따라서 w는 직선이어야 된다. 원점을 지난 직선이란 뜻이에요. line through origin. 그러니까 dimension of w가 1이라는 말은 뭐랑 동치냐면 오리진을 지나는 라인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dimension of w가 2라는 말은 뭐랑 동치일까요? dimension of w가 dimension of r2랑 똑같으니까 결국 w가 r2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w의 subspace는 뭐밖에 없냐? 그러니까 r2의 subspace는 뭐밖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0, 그 다음에 원점 지나는 직선, 그 다음 평면 전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활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앞서서 했던 이론 없이는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w가 이번엔 R3의 subspace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dimension of w가 3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1, 2, 3, 4. dimension of w가 0이거나 dimension of w가 1이거나 dimension of w가 2거나 그리고 dimension of w가 3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dimension of w가 0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었냐면 w가 0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었고요. dimension of w가 1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었냐면 하나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된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었죠. x는 0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였죠? 이게 line through origin이었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했고요. dimension of w가 2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일까요? 두 개의 원소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x1하고 x2는 linearly independent 해야겠죠. 그러니까 linearly independent한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R3 공간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벡터 두 개를 가져와서 그 벡터 두 개들로 인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친구들을 모아놔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벡터 두 개를 가져오면 그러면 그 벡터 두 개에 의해서 벡터 두 개를 그 포함하는 평면이 존재하죠. 네, 그 포함하는 평면 위의 모든 벡터가 이 두 가지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니까 얘는 뭘 의미하냐면 plane through origin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어떤 플레인들을 얘가 얘기하거든요. x1과 x2에 의해 결정되는 플레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플레인은 원점을 지금 지나고 있죠.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플레인이 w가 됩니다. 됐나요? 왜 그런지 제가 앞서서도 조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벡터 두 개가 있으면 그 벡터 두 개를 이용해서 1차 결합을 막 열심히 하면 그게 모두 다 한 평면이 있죠. 이 벡터랑 이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plane through origi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dimension of w가 3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w가 r3랑 같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왜냐면 dimension of w가 dimension of r3랑 같으니까 w가 r3여야 돼요. 앞에서 한 theorem에 의하면.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밖에 없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R3의 subspace는 뭐밖에 없는 거죠? 0벡터 스페이스 아니면은 0벡터 스페이스는 사실 원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원점이라 할 수 있죠. 0,0,0이니까 원점이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원점이든지 아니면은 원점을 지난 직선이든지 아니면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든지 아니면은 R3 전체이든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subspace를 classification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다 평평하잖아요. 라인도 그렇고 플레인도 그렇고 이렇게 꾸불꾸불하지 않고 다 평평하죠. 그래서 리니어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linear subspa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subspace랑 같은 말, subspace를 우리가 linear subspac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subspace가 그러니까 vector space의 subspace를 linear subspace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우리 교재에서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라가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라 설명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약간 좀 중요한 활용 중에 하나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이 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제 좌표 평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다른 n개의 점을 줄 겁니다. 근데 n개의 점이 다 x좌표가 다르도록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0를 주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D0가 나온다고 할까요? C0, D0, C1, D1, C2, D2, C3, D3, CN, DN 이런 식으로 C4, D4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점을 주는데 x좌표가 다 다르도록 C0, C1, C2, C3, C4는 다 다르도록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n개의 점을 줘봤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점을 지나는 다항식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이 점을 지나는 다항식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거든요. 그거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항상 찾을 수 있고 그 찾는 공식이 바로 라그랑주 보간 공식이라고 불러요. 보간 공식. 보간법, 라그랑주 보간법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어렵진 않은데 좀 식이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러분이 일단 C0, D0를 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X-C0 플러스 D0 이렇게 생겼으면 C0를 넣었을 때 D0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X-C0에 뭔가 다항식이 곱해져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y는 fx, 지금 이 fx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fx를 내가 만약에 쓰기를 네모 곱하기 x-c0 플러스 d0라는 형태로 적게 되면 그러면은 c0, d0를 지나겠죠. 그러니까 fx 사실 그 동치죠. c0, d0를 지난다는 거의 동치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x가 네모 곱하기 x-c0 플러스 d0 형태로 써진다. 이거는 동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건데 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은 C0, D0를 지날 텐데 이거 C1, D1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C1을 넣었을 때 또 D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네모를 또 이제 막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말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약간 약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냐면 여러분이 C0, D0를 지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할 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간 표기를 설계를 할 건데 이렇게 설계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편의상 n개짜리는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4개짜리만 해봅시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장을 할 거냐면 fx를 일단 C0, D0를 지나는데 C1, D1도 지나야 되고 C2, D2도 지나야 되고 C3, D3도 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써보는 거죠. x-C1 x-C2 x-C3 여기 앞에는 상수가 붙고요. 그 다음에 x-C0 x-C2 x-C3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A2에 x-C0 x-C1 x-C3 이렇게 쓰고요. A3에 x-C0 x-C1 x-C2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좋은 점이 생겨요.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C0, D0를 지난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다 C0를 넣었을 때 D0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도 다 0이 되고 이 친구도 0이 되고 이 친구도 0이 되죠. C0를 넣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C0 여기가 D0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 X-C0로 묶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친구가 다 X-C0로 묶이니까 이 친구가 D0가 되면 됩니다. 근데 A0는 제가 맘대로 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0란 상수는 우리가 C0를 넣었을 때 D0가 되게 하려면 A0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D0 나누기 C0-C1, C0-C2, C0-C3 이렇게 생겨야겠죠. 자, 마찬가지. 자, 지금
C1, D1을 지나야 되는데 C1을 대입하면 여기 0되고요. 여기도 0되고요. 여기도 0되죠. 얘만 0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C1 넣었을 때 D1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2를 뭐라고 택하는 거냐면 C1 넣었을 때 D1이 나와야 되니까 D1 나누기 C1-C0, C1-C2, C1-C3 이렇게 도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뭐라고 둘까요? 그죠? C2를 넣었을 때 D2가 나와야 되니까 C2 빼기 C0, C2 빼기 C1, C2 빼기 C3. 그리고 여기는 C3 넣었을 때 D3가 나와야 되니까 C3 빼기 C0, C3 빼기 C1, C3 빼기 C2에 D3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x를 설계를 하면 C0, D0도 지나고 C1, D1도 지나고 C2, D2도 지나고 C3, D3도 지난다. 그런 다항식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방식을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쁘게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파이 이렇게 써볼게요. 시그마 조금 형태가 복잡한데 한번 잘 따라오세요. i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n은 지금 뭐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튼 일반적으로 i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그랬을 때 di 곱하기 파이 i는 0부터 문자 겹치면 안 되니까 k는 0부터 n까지 그리고 k는 i가 아닌 그런 k들에 대해서 ci-ck분의 x-c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파이라는 표기를 혹시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표기가 뭐냐면 이제 시그마는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파이는 다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 i는 1부터 n까지 i를 구해라 그러면은 1부터 n까지 다 곱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라는 거는 다 곱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k는 i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었으면 그러니까 i는 예를 들어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었으면 i는 1부터 n까지 다 변하는데 2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니까 2는 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조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그러니까 0부터 n까지 뭐 이런 다 되는 게 아니라 i가 아닌 친구들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지금 x-c0만 없잖아요. 여기 x-c1, x-c2, x-c3가 있는데 x-c0가 없으니까 지금 x-c0가 빠졌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c, i 빼기 ck가 다 있는데 i가 k인 경우가 없죠. 네, c0 빼기 c0가 없죠. 네, 그래서 k는 i가 아닌 경우가 이제 빠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d0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합으로 표현됐잖아요. 합으로 표현됐으니까 여기 시그마가 있는 거고 그리고 di를 여기다 적은 거고요. 각항을 지금 파이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이게 곱셈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를 각항을 더해진 것에 각항을 파이로 표현하고 싶은 건데 지금 A0 보시면 여기 D0가 있으니까 DI를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x-c1, x-c2, x-c3라는 친구를 x-ck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c0-c1, c0-c2, c0-c3를 ci-ck의 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이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모든 n차 이하의 다항식 있죠. 모든 n차 이하의 다항식은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보시면 f의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c0, d0, c1, d2, c1, d1, c2, d2, c3, d3를 지나는 방정 지금 함수 3차 함수를 찾은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3차 함수면 뭐 C0였을 때 얼마가 나올 거고 C1이었을 때 얼마가 나올 거고 C2였을 때 얼마가 나올 거고 C3였을 때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걔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3차 이하의 다항식은 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PNF의 베이시스로 뭘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이 친구를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 k는 0부터 n까지 k는 i가 아닐 때 ci-ck분의 x-ck라고 하는 이 친구를 i는 0부터 n까지 변하겠죠. 이 친구를 우리가 베이시스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소의 개수도 n 플러스 1개죠. 그래서 얘가 이제 베이시스다. 왜냐하면 모든 3차 n차 이하의 다항식은 전부 다 얘네들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앞에서
이 친구는 상수니까 이 친구 제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C-CK로 나눠주긴 했는데 얘는 상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이제 X-CK죠. 그래서 여튼 아까 논증에 의해서 모든 PNF의 원소를 다 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베이시스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선형대소랑 좀 관련지어서 볼만한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예시 하나만 풀고 예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8, 2,5, 3,-4를 지나는 함수를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점을 4개를 줬는데 그에 맞춰서 지금 3차 함수를 설계를 했죠. 그러니까 점을 4개를 주면 그 점을 지나는 3차 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표현 방식이 유일해야 되잖아요. 지금 베이시스니까 x 이 친구가 베이시스니까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때 그 방식이 유일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3차 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n 플러스 1개의 점을 주면 그러면은 그 점을 지나는 n차 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해요. 네, 그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리니어 알제브라 티어리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n차 이상의 함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차 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하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3차 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하겠지만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함수는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여튼 이 점을 지나는 함수 자체는 당함수 자체는 무한히 많지만 얘를 우리가 2차 함수로 한정을 짓게 되면 그럼 유일하게 존재하거든요. 그 함수를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x-1 그러니까 다시 얘를 빼고 씁니다. 그러면은 x-2, x-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빼기 5, 뭐 빼기 4 이렇게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으면 되냐면 다시 얘가 있으면 돼요. 1 그래서 1 이렇게 쓰시면 이 친구 베이시스의 원소 하나 찾은 거고요. 그리고 또 베이시스의 원소 하나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이 세모표를 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잘못했네요. 다시 갈게요. 자, 1,8을 제외하고 지금 얘랑 얘 x 빼기 3을 적었죠. 그리고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빼기 3을 적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1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써주시면 이게 이제 베이시스 원소 하나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찾으면 되냐면 이 친구를 제외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3 그러니까 지금 y좌표는 지금 들어갈 일이 없죠. y좌표는 나중에 쓸 거라 y좌표는 무시하고 지금 x좌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적고 빼기 1, 빼기 3 그대로 적고 분모에 이제 드디어 2가 이렇게 적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뭘 적으면 될까요? 네, 3을 이렇게 지우고 3,-4를 지우고 나머지 적고요. 그리고 그 x 자리에 이제 3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 빼기 1, 3 빼기.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fx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개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함수 값입니다. 여기에 8이 되면 되고요. 여기에 5가 되면 되고요. 여기에 -4가 되면 돼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 이 fx는 1,8도 지나고 2,5도 지나고 3,-4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제 4 곱하기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5 곱하기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죠. 그냥 사실 연립방정식 푸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 놓고 연립방정식 푸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할 수 있어요. 사실 더 빠르거든요. 그렇게 푸는 게 좀 더 빠른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조금 더
좀 더 응용된 얘기도 수치 해석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 해석을 혹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관련된 얘기를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지금 리니어 알제브라가 좀 중요하게 쓰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뭐 유일하게 존재한다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시스에 대한 어떤 theory가 좀 유용하게 활용됐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베이시스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